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순수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세대 1주택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순수 1주택, 양도일 연재 주택이 하나 있는 경우만 가능한데요. 자, 법에서는 이제 특례,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경우도 비과세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 그다음에 상속, 동거봉양, 혼인합과 등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비과세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시적 이주택은 일시적으로만 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거. 첫 번째 요건. 그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시행령 155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사 목적이니까 언제만 가는 게요? 3년간, 최대 3년간만 일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세대에는 새로운 주택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보다 보면 이제 부담보 증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부담보 증여할 때 일시적 이주택 상태에서 부담보 증여를 하면 그때는 동일 세대원한테 부담보 증여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시적 3년 동안만 1주택이 되는 거고 종전주택을 팔면 새로운 주택 하나만 남아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인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하기 전에도 2주택, 부담부 증여한 후에도 2주택이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주택 충족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에서 보면 간혹 주택 하나 있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간혹 일시적 이주택 상태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을 팔면 하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주택을 팔면 안 돼요. 새로운 주택을 이사 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득한 거고 무조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비과세 요건이 뭐죠? 보유 요건, 거주 요건, 가용 요건입니다. 자,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세대로 와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자, 양도가액이 얼마까지 비과세요?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일시적 이주택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선순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주택, 원래부터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세대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상속주택을 취득한 게 되겠죠. 자, 이때에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자,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주택을 팔아야지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도 자, 일반 주택을 파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3항이 나와 있는데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상속주택을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주택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은 게 아니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것을 상속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4분의 2, 첫째 아들이 4분의 1, 그다음 둘째 아들이 4분의 1, 한 주택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받는 주택이 바로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주택 자체가 부득이한 사유이니 자, 일반주택,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해야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동고봉양 합가 2주택이죠. 60세 이상의 직기존속을 세대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부모님이 한 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대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세대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 그러면 그때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입니다. 한 채 가지고 있고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인 합가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때도 부득이한 사유죠. 자,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도 비과세 가능. 자, 문화재 주택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있죠. 주택 같은 경우. 그런 주택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주택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농어촌 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농어촌 주택 중에서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이때도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이 주택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 주택,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때도 일반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 주택 비과세 특례. 자, 우리 다른 말로는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에도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임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 되고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시적 1세대 주택을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특수하고도 외의적인 경우죠. 대체 취득한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조정대상 지역에는 2년이죠. 있으면 보유기간 등 비과세권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모아서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이 경우 이제 1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는 경우는 예전에는 중복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이 규정이 생기는 거죠. 자, 2년이었을 때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계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된다? 중복 기간이 3년으로 늘어가면서 신축 주택, 신규 주택을 어떻게 하냐면 종전주택이 취득한 날 있잖아요. 그때부터 반드시 1년이 경과해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은 신규주택 취득은 돈 주고 사는 매입, 그다음에 땅에다가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신축, 그다음에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그다음에 별도 세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그다음에 상가로 쓰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신규주택 취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년 따질 때 자, 매입한 경우는 잔금 청산일부터 3년을 따지시면 되고요. 자가 신축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3년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도 세대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이때는 상속 개시일이 되고요. 자, 증여는 증여 등기 접수일. 그다음 용도 변경은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상속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받으면 되는데 왜 일시적 이주택이 되냐면 자,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채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짧은 거는 이제 후순위 상속주택이어가지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보유 A, B가 있는데 보유기간 긴 게 바로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를 상속을 해줬어요. 이건 상속주 A를 큰아들이 상속을 받고요. 보유기간이 짧은 둘째 아들은
B주택을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큰아들은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요. 자, 둘째 아들은 보유기한이 짧은 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안 돼요. 이때에는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상속받아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종전주택 취득이 제일 먼저입니다. 종전주택 취득해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요. 자, 종전주택은 보유요건, 거주요건, 가액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시적 이주택을 받고요. 자,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 양도 시한은 이제 연역을 이야기한 건데요. 과거의 일시적 이주택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1월 1일, 1월 12일 이후 양도부터는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중복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이 이제 순수 1주택이 아니고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비과세 특례는 이제 155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사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법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어떤 주택을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서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별도 세대용으로서 상속받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자, 별도 세무 상속받아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비과세권을 충족하면 그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속주택 요건과 그다음에 일반 주택 요건이 있는데요. 자, 일반 주택 요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보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일반 주택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부득이한 건지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일반 주택을 취득했을 때가 부득이한지 이 두 개로 봤을 때는 앞쪽이 부득이한 거죠.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제 한 채 가지고 있으니까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상속주택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앞에 해당되는 것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고 뒤쪽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순서, 국세청 얘기로 따지면 순서 관계 없었어요. 관계없다가 법이 2013년도 2월 15일 날 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취득 시기를 반드시 따지셔야 돼요. 일반 주택 취득 시기가 2013년도 2월 15일 전에 취득했다. 그때는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든 일반 주택이 취득하든 상관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요. 자, 일반 주택을 2013년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일반 주택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당연히 못 받겠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거고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팔 때는 그때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피상속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피상속인 주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자, 2개 이상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상속주택이 하나 있을 경우에도 하나를 갖다 줬으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피상속 기준에서 주택이 2개가 있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계속해서 축소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 채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 어떤 주택? 피상속인 기준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것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아버지가 2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2채를 가지고 있다가 A, B가 있었는데 A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긴 거, 그다음 B주택이 더 짧은 거 이렇게 따졌을 때는 보유기간 긴 게 바로 선순위 상속주택이죠. 그 A주택을 큰아들이 받고 B주택을 작은아들이 받았어요. 별도 세대 상태에서. 그러면 큰아들만 상속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고 둘째 아들은 후순위 상속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귀양에 일반 주택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즉 상속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봐서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피상속인이 2채 이상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한 채만 해주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이 선순위 상속주택인데 보유기간이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실무에서. 보유기간이 똑같은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기준에서 똑같은 날에 2채를 취득한 거죠. 이때는 보유기간이 같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주기간이 가장 긴 거. 보유기간이 같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가장 긴 게 바로 선순위 상속주택이다. 자, 우연하게 보니까 보유기간도 같고 거주기간도 같다. 뭐 이렇게 혹시나 됐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속기 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이 바로 세 번째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고요. 자, 이것도 뭐 같다. 혹시나 그럴 경우는 없는데 기준 시가가 높은 것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된다.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같다. 그러면 납세자가 선택한 A 중에 선택을 A를 선순위 상속주택을 선택했다 그러면 A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 비과세 특례에 적용되고 B 주택은 일시적 이주택 적용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을 보겠습니다. 자,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았을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어떤 이야기예요?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는 공동상속주택은 비과세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간주일되고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공동상속주택도 공동상속주택은 이제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법에서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소수지분이다 보니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먼저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일반주택 갖고 있다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받아야 된다.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공동상속주택을 이제 공동상속주택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한 채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을 해줬는데 그 한 채를 단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4분의 2, 그다음에 큰아들이 4분의 1, 그다음에 작은아들이 4분의 1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배우자가 4분의 1 받았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걸로 보고 그다음 두 사람 큰아들 작은아들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주택 팔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지분이 같은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어머니가 2분의 1 가지고 있고 큰아들이 2분의 1 이렇게 공동상속을 받았다. 이때는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주택에 거주한 거주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거주자가 상속주택을 가진 걸로 보는 거고요. 자,
거주한 자가 없다. 이럴 때에는 최애 연장자. 자, 거주한 자가 없다 그러면 어머니하고 큰아들이 받았다. 어머니가 당연히 나이가 많으실 거니까 어머니가 상속주택을 받은 걸로 보고 나머지 작은 아들은 큰아들은 공동 상속주택 소수 지분자로 비과세 특례를 받으면 되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에 대한 제한인데요. 자,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 일반 주택 가지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155조 2항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할 때 이야기인데요. 자, 일반 주택 가지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그 뒤에 취득해야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때 이제 일반 주택 요건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피상속인이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채 중에 이제 한 채가 A, B가 있는데 A가 피상속인이 보유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상속주택이겠죠. 그다음에 그 후순위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거가 후순위 상속주택이 되는데 자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부득이하게 이제 예측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한 기간이 있잖아요. 시한부 기간이 있는데 자 예상이 되는 경우가 보통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에 이 법이 맨 위에 있는 내용이 제정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 상속인한테. 증여를 하면은 증여받은 주택이 되죠. 그러면 일반 주택이 되는 거죠. 상속인 큰아들이 별도 세대에 있는데 큰아들이 주택이 없었어요. 근데 피상속인 두 채가 있었는데 A가 선순위, 그다음에 B가 이제 보유기간 짧은 건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B주택을 먼저 증여를 해줘요. 별도 세대한테. 그러면 증여받은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일반 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가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한 채, 아버지 선순위 상속주택 그 주택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자, 이때는 아버지가 이 주택 갖고 있다가 하나를 팔았을 때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 아들 단계에 와서는 비과세를 받는 경우들이 이제 조세피 목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정을 두냐면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 전 2년 전에 증여받았다. 그랬다 그러면 그때는 조세피 목적이 없는 걸로 와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거고요.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상속 개시를 예상하고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주택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 2월 18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으로 신축된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2018년도 2월 13일 이후에 증여받은 것 중에서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2년 내 것은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지만 2년 전에 만약에 증여를 받은 주택이 있다. 그때는 일반 주택으로 봐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채 가지고 있다 상속을 해준 겁니다. 자, 일반 주택 양도할 실정까지 협의분할이 안 된 거예요. 협의분할이 안 돼서 소유권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 지분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자, 법정 지분은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 0.5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5, 그다음에 각 자녀들은 1씩 이렇게 법정 지분으로 따지는데요. 이 법정 지분으로 상속받는 걸로 봐서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주택을 양도한 후에 협의 분할이 됐다. 그때 최대 지분자가 혹시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는 바뀐 걸로 해서 협의 분할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로 인해 자진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떤 냐면 동고봉양 합가 2주택 상태에서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는 주택, 본인 소유의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2항에 있는 내용인데 단서 규정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봉양하기 위해서 세대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동일 합가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주택이 나한테 상속이 됐다. 그때는 양도 당시에 이제 동일 세대원이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원이었잖아요. 동일 세대원인데 그때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동일 세대한테 했다 하더라도 동고봉양이란 좋은 목적으로 세대합가하다가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아 비과세 특례하는 경우 상속주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세법 155조 제2항 단서에 있습니다. 자, 원래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가지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상속주택은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되는데 동고봉양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세대합가 하다가 갑자기 합가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나한테 상속받은 주택이 나한테 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보면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아까움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합키지 이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죠. 자, 사례 보면은 90년도에 피상속인이 A주택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했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갖고 있다가 합가를 했습니다. 합가한 다음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에 동일 세대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B주택을 양도하면 그때는 동고몽양이란 목적으로 세대 합가하다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합가일연제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고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자,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직계존속이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나이 드시면은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미풍양속이죠.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는 겁니다. 그때는 중복 기간을 10년으로 둬서요. 그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비과세를 해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자,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직계존속은 이제 거주자가 양도자니까 본인의 양도자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칙은 어느 한방 아버지가 65세, 어머니가 55세, 얘를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령 판단은 보통 우리 양도연제를 보통 판단하는데 우리 합가할 때 좋은 목적으로 60세 이상, 60세가 되냐 안 되냐는 합가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게 좀 특징점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일시적 이주택자가 동고봉양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고 동고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도 가능한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중첩 적용이라고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자, 일시적 이주택과 동고봉양 합가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그다음에 직계존속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합가를 했어요. 그래서 종전주택, 일시적 이주택인 두 개 중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엔드로 충족해야 돼요. 엔드로 충족하면 뭐냐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엔드. 그다음에 동고봉양 합과는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세대를 합가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사정상 합가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에는 최종 합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편찮으신 분들인데요. 아프신 암 걸리신 분이나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60세 두 분 다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법이 2019년도 2월 12일 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자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제자들은 두 분 다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에서 이제 이런 경우도 하나가 있는데요. 자, 봐볼게요. 동고봉의 합가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계존속과 합쳐서 2주택이 되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뭐냐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한 후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1주택.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법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계존속과 동고봉양학에서 세대를 합침에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합가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직계존속이 모두 60세 미만일 경우는 원칙상 안 되는데 어떤다 그랬죠? 2019년 2월 12일 날 법 바뀌었다 그랬죠. 60세 두 분 다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등이 있는 경우는 연령 60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제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는 없지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의 시행령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경우가 있어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하는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택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경우야. 이런 사람과 그다음에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합가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지금 현행법상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국내에 주택가 한 개로 있는 걸로 봐서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가액요건을 적용한다. 자, 시행령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계획재정부에서 나오는 EQ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제 기존의 EQ는 그 주택수 따질 때는 양돌 기준으로 따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고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인합가합니다. 그럼 혼인합가한 시점에 네 채죠. 자, 이 경우에 남편도 주택을 둘 중에 하나 팔고 아내도 혼인한 후에 하나를 팔아요. 그러면 양도 시점에 이제 두 개를 팔았으니까 양도 시점에 딱 놔주고 보면은 남편도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내도 혼인합가 하기 전에 주택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둘 중에 하나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 특례가 가능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나온 의견은 주택수 판정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해야 돼요. 예전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는데 올해 나온 기재부 의견은 주택수 판정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합가함으로써 2주택으로 되는 경우 그 주택수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시점을 혼인합가한 날 그 기준으로 판정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가지고 있다가 혼인합가에서 남편 하나 팔았을 때 과세됐고 아내도 둘 중에 하나에서 과세됐는데 양도일 연점에 보면 이제 두 주택만 남아 있잖아요.
양도일연제면 이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경우죠. 이전에는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지금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 낸 거는 우리 국세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나갔습니다. 자, 주택수 판정 기준일은 혼인합가일로 해서 따져라 이렇게 나갔으니까 자,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좀 주의를 요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장기임대주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장기임대주택과 그다음에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비과세권을 가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장기임대주택 유형이 쭉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과 그다음에 본인이 거주한 주택은 이제 2년 거주를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겁니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두 개가 있죠. 주인공이 장기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거주주택. 거주주택은 양도한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주주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기간 중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2년이 아니고 통산에서 2년이면 되겠습니다. 자, 1년 거주하다가 전세 내주고 또 1년 나중에 거주하다가 팔았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경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좀 어려운 용어죠. 장기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고 일반 거주주택 한 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주주택을 이제 양도를 하면 이제 장기임대주택만 있을 것인데 장기임대주택을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거주주택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이었다가 거주주택으로 바뀌어가지고 양도한 주택을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전 거주주택을 보유한 주택, 보유했었던 주택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이 2019년 2월 12일 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장기임대주택을 2019년도 2월 12일 이전에 다 취득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주택하고 세 채하고 하나의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이 거주주택인데 이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를 했어요. 비과세 받았겠죠? 비과세 받았겠죠? 자, 비과세 받았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세 채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으로 바뀌잖아요. 자, 거주주택을 바뀌었을 때 이제 이게 거주주택이 되는 거죠. 나중에 팔 때. 자, 근데 그 직전에 거주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앞에 팔았던 비과세 2년 거주 팔았던 주택을 직전 거주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임대주택이 있었다가 거주주택으로 바뀌는 주택. 그 주택이 바로 이제 이번에는 비과세를 받을 건데 예전에 직전 거주주택을 보유했다 그래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은 일정 보유기간 중에서 일정 기간을 임대한 주택이 있을 거고요. 직전 거주주택 양도한 후에는 이제 거주주택으로 바뀌겠죠. 이제 보유한 기간 중에서 임대주택인 기간도 있고 거주주택 기간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인데요. 자, 2년 거주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엔드로 충족한 날 이후에 거주주택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제 2019년도 2월 12일 날 법이 바뀌면서 생애 한 차례만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법이 이렇게 2019년도 2월 12일 날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는 계속해서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자, 해줬는데 이제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안 돼요. 그게 2019년 2월 11일을 바꾸면서 거주주택을 20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생애 한 차례만 받는 거고요. 자, 부칙에둬서 2019년도 2월 12일 전에 자, 그 전에 이제 거주주택을 취득했다. 그때는 과거 부칙에서 계속해서 예정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주주택이 언제 취득했냐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2019년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최초 양도하는 생애 1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요. 자, 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2019년도 2월 10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그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한 주택, 아니면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이런 것들은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계속해서 여러 채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바뀌더라 하더라도 거주주택이 계속해서 바뀌어가지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고요. 자,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니까 장기임대주택도 봐야 되겠죠. 자, 거주주택 양도일 연재, 거주주택을 양도한 연재 반드시 뭘 해놔야 돼요? 양도일이라는 연재가 중요합니다. 자,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그리고 실제 임대를 엔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사업자 등록만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만 했다든가,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 시점을 언제로 본다? 거주주택 양도한 시점에 했냐 안 했냐, 이걸 봐서 이제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법원이라든가 조세심판원에서도 물리해석을 해서 반드시 거주주택 양도한 시점에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엔드로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양도 전에 합산해서 5년, 8년, 10년 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5년 따진 게 이제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가보면은 언제까지 5년이냐면 2000 이제 법에 이제 소득 회피 시행령 155조 20항이 있는데요. 자, 2020년도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거든요. 2020년대 부동산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까지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한 것들은 임대 기간이 5년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 11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바뀌는 게 70대책에 따라서 8월 18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한 것들은 8년입니다. 임대기간이. 그리고 2020년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10년 임대기간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8년, 10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료 등 증가율이 5% 이하로 꼭 맞춰야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세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5년, 8년, 10년을 먼저 갖추지 않고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사후 관리가 있겠죠. 사후 관리. 자,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5년, 8년, 10년 임대 기간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후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런다 그러면 추징세액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징세액은 아래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 요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등 요건은 거주주택의 양도전후 합산해서 5년, 8년, 10년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임대료는 5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있는 후에는 1년 이내에 증액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과세 금액 적정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도 2월 12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을 20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런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생애 한 차례만 딱 되는 거예요. 한 차례. 과거에 받은 게 있으면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거주주택을 2019년도 2월 10일 전에 만약에 취득한 것들은 지금도 부치기에서 비과세 특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2019년 2월 10일 전에 이제 거주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거주주택 팔고 이게 이제 팔았으면 지금 당장은 거주주택인데 나중에 임대주택 중에 하나를 갖다 거주주택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 주택이 직전 거주주택을 보유했다 그래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때 양도했다 그러면 거주주택이 이제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거주주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과거에 거주주택을 보유한 주택. 직전 거주주택 보유한 주택은 어떻게 따지냐면 임대기간하고 거주기간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거주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전까지 바로 전까지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7월 10일 날 이제 그때가 가장 부동산 경기가 가장 했던 건데요. 자, 임대주택도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중에 일부를 폐지를 시켜버려요. 어떤 걸 폐지시키냐면 단기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4년이었는데 2020년도 8월 18일 그때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바뀌어가지고 단기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는 아파트를 폐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법 중에서는 아파트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장기 민간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는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제도가 생깁니다. 자, 자동 말소는 뭐냐면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것들. 자, 2020년도 8월 18일 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바뀌었는데요. 자,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만약에 18년도 했어요. 18년도 했다 그러면 2020년도 8월 18일 현재는 지금 그 자동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4년 내내 2018년면은 2019, 2020, 2021, 2022. 자, 4년이 딱 끝나면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폐지를 시켜버려 임대사업자로 폐지시킨 게 바로 자동 말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진 말소는 뭐냐면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납세자가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진해서 말소했다 그래서 자진 말소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가지고 2년부터 4년 사이에 납세자가 폐지하고 싶으면 자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폐지를 시키는 게 바로 자진 말소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이나 자진 말소가 된 경우에 거주주택 특례는 자, 말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때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동 말소는 단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는 이제 그 8년 10년 후에 따지면 되는데 다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자, 말소된 다음에 5년 내에 따지면 되고, 자, 자진 말소 같은 경우 2분의 1 지나서 납세자가 직접 자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말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자, 이 규정은 2020년도 시십 대책에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도 부동산 특유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부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생겼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2호에 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 기존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미분양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이제 상세하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거주주택은 양도하는 게 바로 거주주택이라고 그랬죠. 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주택이 있고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 있습니다. 최초 거주주택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시면 되고요.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은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실제 개시한 날 중에 이제 엔드로 충족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다시피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된다는 게 2019년도 2월 12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2019년도 2월 10일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후칙에 의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거죠. 아래 보시면은 양도를 했죠. 최초 거주주택 맨 마지막 거를 보시면 비과세를 받아요. 비과세를 받고 팔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주택. 이 주택을 팔았을 때는 피가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최초 거주주택만 거주주택이에요. 거주주택 팔았어요. 자, 임대주택이 거주주택으로 바뀌죠.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에요. 이게 직전 거주주택이 돼. 이 시점에는 직전 거주주택, 직전 거주 임대 보유주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본인이 거주주택 팔 때 임대주택이 이제 지금 직전 거주주택이 팔렸기 때문에 거주주택으로 바뀌는 거. 그걸 바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거주주택으로 바뀐 시점부터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로 이후부터 거주주택이 되는 거고 마지막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주택 팔았을 때 시가 임대주택이었죠. 비주택 다 팔았으니까 시주택은 임대주택에 거주주택 바뀌죠. 이게 바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에요. 이게 바로 직전 거주주택이 되는 거고요. 이쪽 팔 때에 이게 직전 거주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팔 때는 거주주택이었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이 거주주택으로 바뀌어가지고 팔 때 이때는 이때 시점으로 보면 이게 직전 거주주택이 된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편하게 용어 컨셉으로 해서 풀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자, 2019년도 2월 10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같이 계속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언제부터 해주는 거예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그때만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다. 비과세를 보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 개정된 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2월 10일 이후에 거주주택은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가 돼요. 자, 부칙에서 언제 적용한다 그랬죠? 2019년도 2월 10일 이후에 거주주택 취득한 것부터는 생애 한 차례만 해주겠다. 자, 한 번만 내가 살면서 살면서 한 번만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최초 거주주택 비과세하면 비과세죠. 자, 이후에 한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과세하고 나머지 딱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딱 하나 남았으면 장기 임대주택, 고유주택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다 팔리고 한 채만 남은 거야, 한 채만.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게 아니고 154조 시행령 154조에 가보면 이 규정이 있어요. 딱 한 채만 남아있는 경우인데 과거에 임대주택으로 있었다가 직전거주주택 비과세 해준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가지고 그 주택이 거주주택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장기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155조 20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54조 한 채만 남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54조 시행령 154조 규정이 따로 있어요. 이때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한 차례만 비과세 해준다는 건 뭐냐면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었을 때 이때 이제 거주주택 팔았을 때 생애 한 차례가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주택이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이 딱 하나 있어요. 자, 거주주택 비과세 하나 받죠.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주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거주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요때 과세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또 그 다음 것도 과세. 자, 나머지 하나만 남았어요. 나머지 하나만 남아 있으면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주택 딱 하나만 있는데 과거에 직전 거주주택을 비과세해줬던 임대주택이 그 주택 바뀐 주택이잖아요. 이때는 주택이 딱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 시방에 따라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순수 일택만 갖고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의해서 비과세를 해주되 과거에 임대주택으로 있었던 기간 그 기간은 비과세를 안 해주고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이제 참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죠. 자, 개정 규정. 생애 1주택만 해준다. 이 개정 규정은 거주주택 취득일로 보셔야 돼요. 그 취득이 2019년도 2월 10일 이전이다 그러면 지금도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요. 자, 거주주택 취득일이 2019년 2월 10일 이후라 그러면 그때는 생애 한 차례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 이제 1세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좀 쉬운 부분도 알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1세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일연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순수 1주택에 대한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을 때의 양도일연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거주 요건을 다행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분을 이제 기본을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 특례는 부득이하게 한 채 가지고 원래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순수 일토로 비과세를 받으면 되는데 자 부득이하게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합과,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걸 팔면 무조건 과세.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았을 때는 일정 요건을 맞추면 간주주택으로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는 거고 자 특례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두 개씩 나오죠.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두 개 각각에 대한 요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